네, 장르 불문 재미 보장. 한국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김신혜, 저는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은요, 심장이 쫄깃해진 극한 상황, 그 속에서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통점으로 달리는 작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터널, 싱크홀, 비상선언이라는 영화인데요. 오늘은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 3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재난 영화는 헐리우드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세대의 이 시청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헐리우드에서 그 거대한 빌딩의 어떤 화재를 다룬 타워링, 그리고 대지진을 다룬 대지진, 혹은 거대한 여객선이 거대한 파도를 만나서 뒤집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포세이돈 어드벤처 같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헐리우드가 재난 영화를 70년대에 제작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재난 영화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특수효과도 많이 들어가는 일종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그럼 이런 재난 현장을 굉장히 생생하게 관객들에게 심장이 쫄깃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력이 갖추어진 것은 헐리우드도 1970년대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는 계속해서 헐리우드에서 재난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재난 영화는 언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의 어떤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아마 한 20년 전도 전이 처음일 겁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한국 영화가 덩치가 성장을 하고 한국 영화의 어떤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기술력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한국에서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일상적으로 지진이라든지 많은 재난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사실 뭐 태풍이라든지 그런 약간 일본에 비하면 약간 소소한 재난들인데요. 그래서 한국 재난 영화는 일본이나 헐리우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일본이 그 원자폭탄의 공포를 괴수 영화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일본의 대지진을 일본 침몰 같은 영화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재난들을 다룰 수 있는 국가입니다. 사실 미국은 이제 지진도 있고요, 혹은 이제 미국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먼 미래에 다가올 재난 같은 것들요, 뭐 우주인이 지구를 습격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기후변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발전을 해서 지구가 북반구가 꽁꽁 얼어붙는다든지, 혹은 2012년이 되어서 지구의 어떤 지축이 무너지면서 지구가 위기에 빠진다든지 이런 좀 더 거대한 재난, 전 세계적인 재난을 다룹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뭐 거대한 자연재해가 없는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소재를 따서 재난 영화 그리고 재난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은요, 2000년대 이전, 그러니까 1990년대 제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시절에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재난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의 재난은 그 당시에는 약간 개발도상국적인 약간 후진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이를테면 90년대에 삼풍백화점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강남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사망을 하는 정말 끔찍한, 인간이 불러낸 재난이 벌어졌죠. 그리고 서울 한강을 가로지르는 가장 큰 다리 중 하나였던 성수대교가 또 상판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90년대는 이를테면 한국의 경제라든지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선진국으로 발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약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후진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재난이라고 하면 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혹은 거대한 다리의 상판이 갑자기 떨어져 내린다든지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거를 인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한국 재난 영화들이 일본 헐리우드와 다른 지점은요, 자연재해를 다루기도 하지만 인간이 빚어낸 재난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영화적으로 굉장히 다른 지점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세 편의 영화도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 빚어낸 재난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널, 싱크홀, 그리고 비상선언입니다. 자, 세 편의 영화 모두 한국에서 꽤 좋은 흥행 성적을 기록했고, 한국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스타들이 대거 출동해서 만들어진, 제작된 그런 정말 엄청난 규모의 블록버스터들이에요. 먼저 터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정우 배우, 그리고 일본에도 잘 알려져 있는 여배우인 배두나 씨가 주연을 맡은 터널은 그 주인공인 하정우가 이제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회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해서 터널을 지나가다가 터널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터널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생존해야 하는 그런 하정우와 다른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가 아까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다 만들어낸 재난을 다룹니다. 터널이 무너졌다는 거는 이를테면 그 터널을 건축하는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미 이전에 붕괴되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재밌는 점은 주인공이 그 터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 속에서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공기가 다 사라지기 전에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장이 쫄깃해지는 서스펜스를 두고 다룹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요,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는요, 그 재난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의 투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 같은 것들을 함께 다뤄요. 이를테면 지금 터널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터널 붕괴 현장에 찾아온 정치인들은 줄을 서서 자기들끼리 기념사진을 찍는다거나, 혹은 마땅히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과장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서 재미있는 지점은 그 보통의 여러분이 재난 영화에서 보듯이 어떻게 인물들이 그 재난의 상황에서 빠져나올까, 플러스 그런 재난이 벌어졌을 때 이미 무너져 있는 한국의 시스템,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그걸 다루는 언론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부패해 있는가를 함께 이렇게 이야기로 서브 플롯을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재난 영화를 다루면서도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부조리 같은 것들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터널이라는 영화는 그런 사회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재난 영화라는 소재 속에서 잘 다루고 잘 접목시킨 그런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제 먼저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상선언 개봉한 지 한 2년밖에 안 된 영화인데요. 사실 이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는 이제 비행기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다룬 재난 영화들은 오랫동안 헐리우드에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선언은 한국에서 비행기라는 소재를 처음으로 다룬 재난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상선언이 어떤 영화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말 지금 한국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고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3명의 탑스타가 출연합니다. 송강호, 그리고 이병헌, 그리고 전도연입니다. 외국으로 떠나는, 이제 한국 서울에서 떠나는 비행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사이코패스 테러리스트가 탑승을 합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한 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풉니다. 그래서 비행기 속에서는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전염돼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아니라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형사는 이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지, 백신이 있는지 그것을 추적해 나서고요.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어떻게든 다시 서울 인천공항에 착륙시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역시 단순히 비행기에서 벌어지는 그런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떤 모순과 부조리 같은 것들을 동시에 다룹니다. 왜냐면요, 이 비행기는 이미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고요. 이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씩 죽어나갑니다.
이 비행기를 다시 돌려서 서울에 착륙을 시키려고 하지만 갑자기 언론과 일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며, 그리고 이 비행기가 서울, 그러니까 한국에 착륙하는 순간 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 비행기를 다시 인천공항에 착륙시키지 말라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선언이란 영화는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장르 영화인데요.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살아남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투쟁 같은 거를 다루는 동시에 한국이라는 국가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언론의 부조리, 그리고 그것을 도무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모순들, 그리고 일반 그냥 대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 소수의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착륙시켜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중들의 의견이 부딪히는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이렇게 서브 플롯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상선언 역시 앞에 소개해드린 터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재난 영화는 싱크홀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터널과 비상선언과는 약간 다른 결의 영화예요. 앞에 두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만들어졌다면, 싱크홀은 일종의 코미디 재난 블록버스터입니다. 재난으로 어떻게 코미디를 만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고 납득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최근에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도로라든지 집 옆에 땅들이 갑자기 수백 미터 밑으로 꺼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싱크홀이라는 건데요. 이 싱크홀이 도대체 왜 만들어질까요? 이 싱크홀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뭔지 제가 약간 과학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약간 저도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큰 도시에서 도시나 이런 지역에서 지하수를 계속 쓰다 보면요, 그 지하에서 지하수가 빠져나간 부분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함몰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싱크홀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건물 하나가 통째로 무너질 정도의 싱크홀 재난이 아직 한국에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이 싱크홀이라는 영화는요, 만약에 서울 한가운데에서 있는 어떤 건물이 통째로 몇백 미터 아래 싱크홀로 통째로 빠진다면 도대체 거기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싱크홀이라는 영화는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꿈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주택을 내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될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꿈은 그겁니다. 집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싱크홀도 그런 한국인들의 어떤 욕망과 열망을 코미디 재난 영화로 다룬 영화입니다. 주인공 중에 한 명은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데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살 돈은 없어서 5층짜리 빌라에 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도 서울 한가운데서 내가 살 집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몇십 년이 걸리는 힘든 일인데, 집을 샀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을 이제 초청합니다. 저희는 이제 집을 처음 샀을 때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파티를 벌이는 걸 집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도 집들이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에는 또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정말 미친 듯이 여러 가지 파트타임 작업을 떠는 또 주인공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한국 사회의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집 다음은 교육입니다. 자식을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많은 한국인들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이 생기면서 이 빌라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한 500m 밑으로 거대한 구멍이 뚫린 곳으로 추락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아마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게 말이 돼? 라고 웃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라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가 통째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500m 아래 싱크홀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소시민들의 어떤 투쟁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머를 많이 섞어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약간 뭐 집을 구하거나 내 자식을 어떻게든 좋은 대학으로 보내려는 그 약간은 어떻게 보면 비뚤어진 열망 같은 것들을 일종의 캐릭터에 대입을 해서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하는 그런 재미있는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입니다. 자, 이 세 편의 영화가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재난 블록버스터라는 그 장르가 항상 그래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재난 블록버스터들, 특히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재난 영화들은 멀티캐스팅이 특징이었습니다. 한 명의 스타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동시에 출연을 해서 그 거대한 재난의 현장에서 인간 구상들이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그리는 것이 특징이었거든요. 한국 재난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편의 영화에는 지난 몇십 년간 한국 영화의 장르 영화들을 특히 이끌어온 정말 굉장한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의 하정우, 배두나, 그리고 비상선언의 이병헌, 송강호, 전도연, 그리고 싱크홀의 차승원입니다. 이 차승원은요, 일본 관객들에게는 조금 낯선 배우겠지만 지난 20, 30년간 한국의 어떤 코미디 장르를 이끌어 나온 그런 코미디에 굉장히 특화된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재난 영화를, 세 편의 재난 영화를 보시면서도 아, 한국 영화의 가장 연기를 잘하고 특징이 있고 그리고 팬층이 많은 대중적인 배우들이 어떻게 이 재난 영화 속에서 관객의 어떤 감정들을 이끌어 나가는 연기를 해내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빛나는 보석 같은 한국 영화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